장묘풍수 제37편이고요. 이번에는 몸체중심 풍수문화예요. 몸체중심 풍수문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만 들여왔던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명당에 잘만 모시면 나도 부자지고 내 아들, 손자 다 부자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몸체중심 풍수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몸체중심 풍수문화를 기준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가 우리식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몸체 중심 묘지를 만들었다면 그 묘지를 기준으로 그 본부를 기준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시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몸체 중심 본분만 있다면 명장 발전소가 가동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체계까지가 갖춰졌을 때 명당 발전소가 가동된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묘지 만들고 좋은 공장 건설하고 좋은 집을 지려면 그 체계까지 알아야지 됩니다. 그거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어떤 식당이 장사가 잘 돼요. 손님이 줄을 서 있어요. 이러면 그 식당터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자손이 또 잘 되면 그 집터가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손이 성공하면 그 묘자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계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터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터와 더불어 그곳에 들어서는 건물이랄지 대문의 방향이랄지 뭐 이런 것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릉에 능침을 건설했으면 정자각은 어디다 놓고 홍살문은 어디다 놓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식 체계가, 우리식 풍수가 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것처럼 그런 체계가 세계에서 우리만 있다고요. 우리만 다릅니다. 그 부분 중국, 일본, 한국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왕릉 살펴볼게요. 왕릉에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중국 왕릉은 분명하게 대문에 지키는 석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문을 지키는 석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이상합니다. 경복궁 가시면 입구를 광화문이라고 하죠. 동서에 해치상이 있어요. 이 해치상은 역할이 그거예요. 터에서 부족한 측면, 경복궁 터가 잠이온 터라서 99% 좋은 터예요. 그러나 1% 부족하죠. 해치가 그 1% 부족함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치는 상징에서 목과 토금수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해치가. 그렇기 때문에 왕릉은 수산도 있고 금산도 있고 목산도 있고 토산도 있을 때 해치를 놓을 수 없었겠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거예요. 해치를 예를 들어서 경복궁 터와 같이 해치를 놓을 수 있는 왕릉이었으면 해치를 놓겠지만 왕릉의 좌향들이 산형들이 동서남북의 산형들에서 해치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냈느냐, 우리식 체계를 갖출 때 그 대문을 지켜야 될 때는 그 터를 지키고 비보할 수 있는 해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체계를 갖추어서 성립시켰을까, 이 부분이에요. 오늘 그거 살펴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홍살문이 중국의 쌍사자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 홍살문이 중국의 패방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홍살문은 중국의 패방이에요. 중국식으로 하면. 중국식 상설의 1번은 화표고 2번이 쌍사자고 3번이 패방이에요. 우리는 3번에 해당되는 것이 홍살문이에요. 홍살문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홍살문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은 일본 도리하고도 다르고요. 중국의 패방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다르냐? 이곳에 본래는 사자를 놓던지 해치를 놔서 비보를 해야죠. 지켜야죠. 중요한 시설이니까. 경복궁처럼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해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걔가 수산이나 금산이나 목산이나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로서 풀어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렇다고 이곳을 경비초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죠.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우리식 문을 세우긴 세우되 우리식 문을 통해서 중국의 쌍사자가 했던 그런 기능을 탑재시킨 거예요. 그것이 이 창검이라고 봅니다. 단창도 있고 삼지창도 있어요. 이 부분 삼지창을 삼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홍살문이에요. 여기서 홍자도 잡기를 퇴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홍자가 잡기를 퇴치한다고요. 살자도 잡기를 퇴치해요. 잡기를 퇴치하는 문은 이곳으로 넘나드는 잡기를 검문할 수 있는 검문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탑재시킨 것이 우리식이에요. 그분과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홍살문은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우선 색깔에서 붉죠. 잡기를 퇴치할 수 있는 색깔이죠. 여기 살이 화살이든 창검이든 어쨌든 창검처럼 만들었어요. 화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귀신이나 가까이 있는 귀신이나 활로 쏘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내 사람이 쫓아가지 않더라도. 가운데 삼지창도 그래요. 삼지창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금강저라고요. 삼지창이 금강저라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바른 해석일 수 있어요. 그 정도 급의 기능을 탑재했을 걸로 봐요. 삼지창은 어쩌면 금강저였다. 아니면 포세이돈 삼지창 있죠? 포세이돈. 그 정도 급을 탑재시킨 것이 우리식 홍살문이고 그 홍살문은 그런 어마무시한 기능을 가진 검문대였기 때문에 잡기가 사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넘나들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석수부터 살펴볼게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느 나라는 석수를 통해서 그 터를 지키고 비보한 측면도 있는 반면 우리와 같이 홍산문을 통해서 비부도 하고 지켜나기 수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선 석수도 같이 살펴봐야지 돼요. 석수 볼게요. 석수는 음수, 양수로 분리해요. 특히 중국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민감하고 이런 부분으로 길복 문화까지를, 길복 심리까지를 탑재해서 중국이 운영하고 있죠. 암놈, 순놈으로 나누어서 길복 체계를, 길복 스토리를 입혀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중국의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중국에서의 사자는 그저 집만 지키고 터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자한테 길복도 생겨난다고요. 그것이 중국이에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자를 적용하긴 적용하되 암놈, 순놈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길복으로 사용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 길복은 우리나라는 고인 몸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당짜리의 잘못이면 고인 몸체로부터 돈도 생기고 권력이 생겨나는데 이 사자한테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수, 양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음수, 양수가 있는 거다. 우리는 양수 위주로 써요. 음양수를 잘 적용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풍수, 묘토 같은 데 잘 적용하지 않고요. 최근만에 적용한 곳은 절집, 불교에서 최근만에 적용합니다. 불교는 불단,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도 등장해요. 이게 어마어마무시한 특권이거든요. 불단, 상단에 사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또 단을 바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제 영역에도 가고 부재 영역에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권에서는 많이 상징하죠. 어쨌든 우리식은 저는 묘지나 장례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식은 고인 몸체로부터 길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인은 내조상이죠. 부처님은 남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조상으로부터 길복이 생겨나는 우리식과 남조상으로부터 길복을 구하는, 거기는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중국이나 일본식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석수 계속 살펴볼게요. 분류는 음수, 양수로 나누고 종류는 딱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치, 우리나라 거잖아요. 해치가. 중국 가면 사자죠. 전체 민족으로 국가로 보면 사자가 광범위하고 최고 많이 적용되죠. 사자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 거의 없어요. 다 적용해요. 특히 중국 하면 사자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석수 그러면 사자예요. 경복궁을 들어갈 때 광화문 동서로 해치가 배치되어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치가 우리 대표 석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궁전 앞에 해치가 계시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스토리를 붙여서 설명하기, 그 터에 비보를 하는 거예요. 터에 부족한 부분 1%라도 부족했다면 해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해치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나라터가 100년이든 200년이든 국운이 용성될 수 있도록 부재로서 해치가 쓰여진 반면 중국은 사자를 이용해서 구했다 이런 말씀 드려요. 배치를 설치할 때는 쌍사 또는 사사로 설치합니다. 한국은 궁궐에 경복궁에 해치 설치했죠. 해치는 대체적으로 화기를 다스린다 라는 뜻으로 해치를 해석하고 그런 의미로 설치했어요. 그렇게 비보를 함으로써 경복궁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릉 묘태에 가면 화산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산, 토산, 금산, 수산이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치를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해치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왕릉 앞에 무언가 놓긴 놨어야지 되는데 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건 해치인데 해치를 놓다니 목산이면 어떻게 할 거고 토산이면 금산이면 수산이면 어떻게 할 거야. 한계 뛰어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치를 놓을 수 없죠.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왕릉만 만들까요? 그렇게 하면 체계가 완성이 안 되죠. 그래도 무언가 대안을 가지고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홍살문이 오늘날 그곳에 무기를 가진 홍살문이 된 거예요. 삼지창도 갖고 단창도 갖고 화살도 갖고 그것도 빨간색으로 진해서 귀신이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최신식 검문대를 어마무시한 무기를 탑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식이다. 이런 부분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의 삼지창은 금강저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이다. 그것이 우리식 공살문에 탑재되었기 때문에 귀신, 제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범접할 수 없도록 검문대가 설계된 검문대가 홍살문이고 이런 체계까지가 우리식의 묘지 체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더불어 중국 살펴볼게요. 중국은 대표 석수가 당연히 사자죠. 이 부분은 궁궐은 대표적으로 자금성을 들 수 있겠죠. 천안문 광장에 사자가 대표 석수로 등장하고 있어요. 황릉, 황제이든 가도 사자가 당연히 있어요. 중국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호 개념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길복 개념까지 같이 있어요. 일본이 특이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홍살문과 중국의 폐방과 또 다른 도리라는 문이 있잖아요. 도리라는 문에는 창도 안 달리고 삼지창도 없어요. 화살창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방비로 노출되잖아요. 일본도 주요 시설에 도리가 있거든요. 모든 시설에, 전통 시설에는 다 도리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검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리가 허술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 사자를 갖다 놓으면 일본은 쪽팔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한국 해치를 갖다 놔도 쪽팔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3입니다. 배오리예요. 이 부분 일본은 궁궐을 가든 천왕릉을 가든 도리이가 있죠. 아니면 신사를 가든 다 도리이가 있어요. 도리이에 삼과 배오리를 탑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식 창이나 삼지창, 화살창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같으냐? 삼과 배오리가. 삼이나 배오리는 금강저나 포세이돈의 삼지창인 거예요. 그들식으로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들의 컨셉이에요. 배오리가 금강저예요. 포세이돈의 삼지창입니다. 우리는 이 금강저의 삼지창을 진짜 창검처럼 만들어서 무기처럼 만들어서 장착했죠. 일본은 설경체계로 탑재시켰어요. 어떻게 탑재시키든 어쨌든 상징과 현실, 어떤 현실을 더 반영하느냐, 현실을 더 강조하느냐, 문화는 다 그렇게 시설이든 의식이든 현실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상징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능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삼과 배오리가 그런 기능으로 탑재된 거예요. 이 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원장도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잡들어온 기운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배오리 Z자로 배오리 만듭니다. 그 Z는 세상에서 최고 위험 있는 번개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개는 잡들어온 기운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금광저예요. 어쩌면 포세이돈 삼지창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사자 역할은 삼과 배오리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도리이도 우리 홍살문과 같은 체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홍살문이나 일본 도리이는 중국의 쌍사자와 같은 체계 또는 더 탁월한 체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쌍사자는 금강저를 가지지는 못했잖아요. 포세이돈의 삼재창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홍살문은 그걸 가졌잖아요. 그걸 탑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살문이 더 탁월한 기능을 가졌다.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면 한국은 사자가 많지 않아요. 사자를 놓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느냐면 일단 궁궐 앞에 사자를 안 놓았어요. 왕릉 앞에 사자를 안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수는 분명하게 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왕릉 권역에서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때의 국가 운영 체계나 사유 체계가 조선시대의 국가 운영 체계나 사유 체계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라의 괴릉이나 아니면 신라의 왕 가족 중에서 명주군 묘역 가면 있어요. 사자가. 그렇지만 이때와 조선시대는 국가 운영체계나 사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적용했는지 신라까지는 모르겠으되 조선시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신라가 적용했던 그런 마음하고 분명하게 다른 국가 운영체계 아니면 사유체계에서 사자를 적용치 않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자존심도 있죠. 중국의 대표 석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대표 석수로 또 하는 것이 쪽팔릴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민족, 우리 국토만 가지고 있는 장점에서 우리 민족만 누렸던 풍수가 있고 그 풍수에서는 사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로 우리식과 중국식, 일본식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소개시켜 볼게요.
왕릉이라 하면 신라왕릉에서 보여져요. 조선왕릉은 단 한 기도 없지만 홍유릉에는 사자가 배속돼요. 체계를 갖춘 속에 배속되는데 대문 앞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대문 안에 배속됩니다. 예, 그 부분 중국이나 일본하고 좀 다르고요. 우리 시기에서는 체계를 갖춘 그 속에 완벽한 부재로서 배치되는 것이라서 다른 주변 국가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불교는 엄청나게 사자가 배치돼요. 제가 다녀와서 확인하고 제가 두세 번 확인한 제가 사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 소개해드릴게요. 분황사에 있어요. 조계사에 있습니다. 범해사에 있고요. 운문사에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여러 차례 사자 공부, 중국 가서도 사자 공부를 많이 했고 국내에서도 많이 했고요. 저는 사자 공부를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운문사 쌍사자가 중국 풍이에요. 제가 관찰한 건 그래요. 절집에 있는 사자 중에서. 절집에 사자가 있더라도 우리식으로 석공하시는 분들이 설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운문사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것이 중국식이라고 뜨고 제가 단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관찰건데 중국풍 또는 옛풍, 여기서 옛풍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설치했다고 보아요. 꽤 오래전에 설치한 것 같아요. 범어사도 꽤 오래전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중국풍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어요. 범어사는. 그 부분을 생략시켰어요. 중국은 쌍사를 설치하되 희구를 포함시키자는 그 희구가 범어사에는 없었어요. 조계사에도 없었어요. 분황사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운문사에는 묻어 있었어요. 그 희구가 묻어 있었다고요. 그 희구가 운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놓았나? 뭐 그때까지 운문사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설치된 거 희구를 잘 안 묻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보아요. 제 해석이 어느 정도 정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운문사가 역사가 그 석수를 설치한 데가 역사가 오래되었던지 아니면 적어도 고려 이전 뭐 이 정도까지 갔을 수 있어요.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선시대로부터 본다면 그런 석수를 절집에도 설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의 눈치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절집의 상단이나 불단 또는 외단, 절집은 또 입구에도 요소 입구에도 많이 설치하거든요. 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설치는 되기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왕릉에는 입구에는 단 한 기도 설치된 바 없기 때문에 우리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사자는 우리는 양수만 적용시켜요. 이 순놈들이 어떻게 영역을 지켜내느냐면 자기 영역은 순놈들이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도의 경계, 시가 만약에 공주시라면 공주시 영역은 순놈을 넘으로써 걔들이 잘 지킬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시도 경계, 다리 경계, 아니면 비석을 지키는데, 아니면 다른 시설을 지키는데 순놈 사자로 숫사자를 우리나라는 적용시켜요. 이때 쌍사를 배치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운문사처럼 희구를 잘 적용시키진 않아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석수 살펴볼게요. 여기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에는 이렇게 동서로 해치상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석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국회죠. 국회도 이렇게 해치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해치는 우리 민족이 왜 해치를 대표 석수로 했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터 중심이에요. 터가 명당처가 되려면 지키든지 비보를 하든지 해치가 대안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풍수에서, 우리 조건에서, 우리 현장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비보는 할 수 없어요. 걔가 지키고 길복은 해줄 수 있겠지만 터에서 부족한 면을 비보는 해줄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대표 석수는 될 수 없지요. 이 국회가 터가 좋아서 대한민국 국회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려면 해치를 놓아야죠. 그게 우리식이에요. 우리는 터 중심이고 중국은 시설 중심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켜야죠. 또 이 시설로부터 길복이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죠. 사자도 우리식 사자가 아니고 시구를 실현하는 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길복 체계에서. 이게 중국 사자가 시구를 실현하는 사자예요. 이게 공을 집은 놈과 얘기를 거느린 놈. 암수가 분명히 다르고 수수는 동방에 설치하고 암수는 서방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 개념, 음양 개념이 뚜렷해요. 얘들의 시구를 통해서 길복이 있는 거예요. 1번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도리에 창도 안 달리고 그렇다고 앞에 사자 안 놉니다. 앞에 사자 일본 전혀 안 놓은 건 아니지만 사자를 놓으면 일본도 쪽팔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다 총칼 다르면 한국한테 쪽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삼과 배오리를 다른 거예요. 삼하고 배오리는 금강전화 포세이돈의 삼지창 버금가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도리도. 여기다 우리처럼 창하고 삼지창 안 달고 빨간하게 안 칠해도 그 기능 다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게 일본식이에요. 일본도 이렇게 사자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와 중국과 거진 같아요. 그러나 강조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홍살문을 강조해서 기능을 탑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도리를 강조하고 도리를 통해서 다 족한 거예요. 여기는 대만이에요. 대만은 당연히 사자를 강조하죠. 여기도 중국 본토랑은 조금 다르지만 같아요. 시구를 성립시켜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대만입니다. 시구를 성립시켜요. 여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국보 1호예요. 여기는 다 가보셨죠? 한기둥 사원. 이게 사자예요. 이 사자는 신토진까지를 포함합니다. 영흥사예요. 베트남 가시는 분들 영흥사 가보셨죠? 사자가 겹겹이 들어가면서 있어요. 이 컨셉도 중국을 흉내냈어요. 어쩌면 중국 거 그대로 갖다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그런 자존심을 반영해서 그들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엄청나게 똑똑했다고 봅니다. 일본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일본은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직접 이 부분 찍으려고 이 부분에 미쳐서 다른 분들 관광하실 때 저는 안 하고 이 부분 타마고시 고에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오리 설경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의 설정과 우리 홍살문의 설정이 같은 체계예요. 일본식으로 설정했고 한국식으로 설정한 거예요. 여기 포세이돈의 삼지창 보이죠?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이 양반이. 여기 금강저 보이죠? 금강저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문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문화에 분명하게 탑재되어 있고요. 이런 문화들은 영토가 넓어요. 일본부터 인도까지 대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 종교라고 해도 되고요. 음양오행이라고 해도 되고요. 민속문화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우리나라 속의 민속문화도 인도로부터 일본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종교도 그러하고 음양오행도 그러합니다. 인도로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에 중국에서 해체무효했지요. 중국에서 다시 체계를 갖췄어요. 도교, 불교가 체계를 다시 갖춥니다. 해체무효해서 그들 체계로 정비사업해서 우리한테 왔지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하게 현장에 있고 저는 그 현장을 제 발로 걸어가서 공부한 결과 그 세월이 40년이니까 현장도 길죠. 저도 사자 공부에 미쳐서 중국 가고 베트남 가고 대만 가고 일본 갈 때 그 사자가 어느 위치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스토리로 희구를 구사하는지 아니면 희구와 관계없이 설치되는지 이 부분 저도 한때는 미쳐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글을 기본해서 제 세월까지를 포함해서 현장에 있었고 그걸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진은 제가 나오는 대로 제가 사진 자료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사진 자료를 제가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사진 자료를 찾는데도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자료를 자료실에서 꺼내기가 사실 불가능할 수 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제 그냥 블로그 자료실에서 꺼내기 때문에 이렇게 노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이거 괴능이에요. 이 부분 괴능 다 가보셨죠? 이거 신라시대죠. 경주의 왕릉에 사자가 몇 군데 계셔요. 그렇지만 괴능에서 중국처럼 이렇게 화표도 설치하고 사자도 설치되었어요.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화표예요. 이 부분은 중국식으로 설명하자면 1번이 중국 상설에서 화표예요. 여기도 1번으로 놨죠. 여기서 석인석수가 중국식이 아니에요. 또 우리식도 아닙니다. 이때 왜 이렇게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설치할 때 중국하고 다른 점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때 배치하는 석공들이 잘못 이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때 쌍사자가 여기에 계셔요. 사자가 여기에 계십니다. 쌍사자가 아니고 사자가 여기에 계셔요. 여기에 석인들이 여기 계셔요.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 석인이 여기가 주묘거든요. 묘 가까이 석인이 가고 입구 가까이 석수가 배치돼야지 돼요. 석인이 주인을 향해서 가까이 있어야지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사자가 있었다. 나오는 대로 설명 볼게요. 두서가 없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분황사죠. 분황사가 사자가 있어요. 사자. 이 부분 사자의 생김을 보면 희구라는 것보다 이때는 신투진과 사자를 약간 우리식으로 풀어냈는지 아니면 동남아 가봐도 그래요. 이 분황사의 사자도 중국의 사자도 종류가 다양하고 신토진까지 가면 그 모양이나 생김,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 사자도 어떻게 보면 오로지 우리식이다. 이게 사자는 인도부터 일본까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분황사에도 사자가 있어요. 해치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금강자 보여드렸고요. 일본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이 도리는 붉은색도 아니고 여기에 창곰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기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탑재시킨 거예요. 삼과 배오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금강저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럴 거예요. 이 사찰은 매우 유명한 사찰이죠. 사자가 이 도리 분 앞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국가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일본도 이 앞에 도리 앞에는 잘 안 세웠어요.
그거 세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굳이 해서 자기 자존심을 구길 필요가 있겠나 해서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이번 사자로 엄청 유명한 사찰이에요. 신사예요. 이 부분은 베트남 영흥사예요. 영흥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자가 겹겹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베트남식이다, 중국식이다, 중국식을 너무 많이 모방한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식 사자를 가져와도 중국식으로 해석해서 중국식으로 배치하지는 잘 않았거든요. 금강저고요. 이거 신토진이에요. 사자가 건물, 요소, 지붕 할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대만이고요. 사자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국내 제가 티베트는 못 가봤어요. 국내에 대원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장례하시는 분 같으면 대원사 꼭 갔다 오셔야지 돼요. 대원사 가면 우리 장례하시는 분들이 늘 아는 거지만 그래도 갔다 보시면 다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원사 불단에 부처님 동서에 사자가 계셔요. 이렇게 사자가 계셔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인도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의 특정 국가의 컨셉입니다. 이게 불단에 부처님, 상단이 부처님 단이거든요. 상단 좌우에 사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특권인 거죠. 사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본의 이 묘지 구조입니다. 일본의 묘지 구조에서 도리가 있죠. 맨 처음에 이렇게 도리가 있죠. 여기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자가 있어요. 이렇게 사자가 있어요. 일본 컨셉이에요. 일본 묘지 컨셉. 저는 장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자는 불교 문화 중에 많이 투영되어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불교 문화가 사자의 실제 생존하는 사자 컨셉으로 투영시키기도 하고요.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복합 동물 형식으로 투영시키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라면 여기가 속리산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불교 문화 중에서 유명합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이네요. 베트남 이 부분이 하여간 베트남 사찰이에요. 이게 사자가 정중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베트남 사찰 이름이 연우사라고요. 한계동 사원 바로 옆에 연우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제가 베트남 사찰들 찾아보면 다 사자 계실 거예요. 신투진이 계시든지. 이 부분은 대만의 사자고요. 이 부분은 베트남의 사자예요. 이 부분은 버모사의 사자네요. 버모사의 사자예요. 이 부분은 사자를 이렇게 주구라는 것은 출입 영역에 이렇게 배치시켰어요. 이 부분도 역사가 오래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을 걸로 보아요. 이게 쌍사자인지 아니면 해치인지 저는 사실 너무나 특별하게 독특하게 깎았기 때문에 제가 한참을 봤어요. 이곳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결론은 사자라고 결론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자를 이렇게 주9에 배치했을 거다. 동서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다 희구는 여기다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부분 한번 가시면 보세요. 너무 예쁘고 귀엽게 깎았어.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이에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터를 주성하거나 사람터나 아니면 묘터, 상가터 아니면 회사터 전부 다 우리는 해치를 배속시켜야죠. 이렇게 해치를 배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묘지가 있다면 이렇게 붉은 홍산물을 배치하고요. 저도 여기다 사자를 넣으면 당연히 우리식이 안 되겠죠. 이 터가 좋은 터로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이 터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터 중심이려면 이렇게 해치를 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해치를 놓았어요.
저의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해치를 놓으면 그저 저희 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 장례를 하거나 묘지를 건설할 때 명혼 현장에서 명혼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아니면 성모를 그냥 모시면 부처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성모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장을 하죠. 점안을 합니다. 복장도 하고 점안을 해요. 그래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무리 해치 모양이라도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그건 모양인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복장이고 점안이에요. 그래야 이 해치가 자기 기능, 자기 역할을 한다고 보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암수와 수수라고 생각해서 동수와 서수하게, 동수는 동수의 상징색으로, 서수는 서수의 상징색으로 이렇게 해서 제 나름으로는 이게 너한테는 복장이고 점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역할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래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중국은 장례 과정에 분명하게 하나하나 현장에서 임명을 합니다. 너는 누구고 이름은 뭐야? 너의 계급은 뭐야? 너의 직위가 이거니까 너는 가서 이 직위대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장례 과정에 그게 없어요. 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걔들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차피 조상 몸체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 생겨나는 거니까, 길복이. 이게 중국입니다. 복수원 묘지예요. 이렇게 쌍사자가 있죠. 이게 쌍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 이게 폐방입니다.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앞에 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로 넘나드는 잡기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살아생전에 무술이, 합기도, 태권도, 유도 다 포함해서 만 20단, 30단 되는 친구들은 어떡할까요? 여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날려서.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우리나라 홍살문 창이 위에 달아놓고 밑에 빨갛게 했고, 또 금천구가 홍해로 해서 물귀신 아니면 걸어다니는 귀신, 날려다니는 귀신 다 죽일 수 있게 우리 홍살문 체계가 갖춘 것처럼 이게 중국도 똑같아요. 이거 복수원 묘지예요. 이 부분 중국의 쌍사자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계사예요. 조계사에서 정중에는 해치를 놨어요. 우리식이죠. 동서에는 사자를 놨어요. 우리식 아니죠. 불교식이에요. 불교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이라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고, 불교식이라면 불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식도 놓고 불교식도 놓았어요. 이 부분이 조계사예요. 엄청 현명하죠. 이 부분, 그러나 중국식으로 컨셉 잡지는 안 했어요. 희구를 이곳에 반영시키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 불교랑 다르거나 인도 불교랑 다르지는 않지만 체계를 갖출 때 우리식으로 체계를 갖췄다고요. 사자를 배치하더라도 우리식 자존심으로 배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조계사가 그렇게 했어요. 전화는, 카톡이나 전화는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명주군 왕릉급이라고 해석하거든요. 명주군 왕릉에 사자가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 입구가 아니고 사실 본단 영역까지 사자가 올라갔어요. 이런 사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사례예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본단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입구에 사자를 배치하더라도 설령 입구에 배치한
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이렇게 본단 영역까지 확 들어가 버린 거,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곳이 사자가 계셔서 저도 명정원 왕릉 2번인가 갔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자가 이곳에 계시다를 소개해드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희구는 이곳에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르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1번이에요. 어쨌든 도리를 지나서 이곳에 사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국식의 모방이 아니고 자기식 이걸 고집한 거예요. 일단 이곳에도 사자가 있고요. 이곳에도 사자가 있어요. 첫 단계, 두 단계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 둘을 걸쳐서 이 본단으로 가는 거예요. 막바로 본단으로 도리에서 1차로 검문대 통과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도 자기 자존심 지켜가면서 수호나 아니면 길복체계를 자기식으로 잘 해석하고 했어. 이 일본이에요. 아사쿠사 신사예요. 아사쿠사 신사도 제법 유명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 관광 열심히 하실 때 저는 신사에서 타마고시 고에이, 그 다음에 도리, 사자를 관심이 많았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미쳐서 이 부분,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탐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은 일본식으로 잘 풀었어요. 사자가 있으긴 있으되 그저식으로 해석했어요. 이 부분 좀 전에 도리의 이 부분 탑재시킨 거 말씀드렸죠. 국회 아까 보여드렸죠. 이 부분은 온양박물관이에요. 온양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나라도 사자가 배치돼요. 배치되는데 희구를 성립시켜서 배치하지 않고 오로지 순놈만 배치시켜요. 왜? 순놈은 영역은 잘 지키니까. 여기가 시도 경계예요. 여기가 세종시하고 대전하고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에서 배치시키고 싶으면, 대전시에서 자기 대전시를 지키고 싶다면 경계에 이 사자를 배치하면 얘가 알아서 밤낮으로 대전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희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경계, 다리 경계 이런데 사자를 적용시켜요. 다만 순놈으로 적용시킨다. 이것이 우리식이다. 이 부분은 자금성 갔다 오신 분들, 자금성에 있는 쌍사희구예요. 그러니까 희구가 적용된 중국식 사자 컨셉이에요. 우리 컨셉이나 일본 컨셉하고 좀 달라요. 얘들은 이런 컨셉으로 시설을 지키고 얘들 자체에도 길복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자가 엄청난 기능 가지고 있죠. 얘들이 실타래 가지고 있고 얘는 자손들 가지고 있어요. 암수는 자손, 얘들은 실타래. 둘이 뒹구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은 얘들식으로 길복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정멸보공이에요. 사자가 불단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처럼 불단을 바치기도 해요. 주단에 올라가기도 하고 부단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희구를 성립시키지 않고 어쨌든 얘는 숫사자예요. 얘는 경기전이네요. 경기전의 하마비예요. 하마비에 대부분 속리산 법주사, 쌍사자, 석등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하마비에도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 부분 시도 경계예요. 시도 경계에 얘는 숫사자예요. 암수 수술을 이렇게 쌍사 희구 개념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중국식으로는 우리 쪽팔려서 안 할 거야.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그거 놓기는 놓더라도 우리식으로 놓을 거야 라고 농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중국이죠. 천안문 광장이고요. 이때도 천안문 광장 다른 분들 관광 열심히 하실 때 저는 오로지 쌍사자 화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공부 열심히 많이 했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천안문 광장을 통과하면 패박 나오고 오문 나오지. 오문서부터 오로지 쌍사자예요. 한 건물 갈 때마다 쌍사자입니다. 물론 기린도 있었죠. 이 부분이 제가 조금 관심 있게 관찰하는 운문사 쌍사자예요. 이 부분이 저는 역사가 오래됐다고 보아요. 이 부분에 희구가 성립된, 희구가 탑재된, 여기 희구가 탑재되었거든요. 희구가 탑재된 쌍사자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엄청나게 특이합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땅에 설치되었지만, 비록 운문사에 설치되었지만, 왜 이 쌍사자가 운문사에 설치되었는지 그런 역사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설치되어서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식으로 해석해야지. 이 부분이 희구가 탑재되었더라도 중국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날 보여지는 것은 희구가 탑재된 이상한 쌍사자가 운문사에 계시다. 이 부분 사자가 국기에 이렇게 계셔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인도까지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의 국가예요. 이 부분 베트남 한기동 사원 있죠? 한기동 사원의 사자예요. 한기동 사원은 베트남의 국부 1호죠. 천안문 광장도 중국의 국부 1호급입니다. 이렇게 사자가 있어요. 이 부분 사자로 보아도 되고 신토진이라도 보아도 돼요. 어쨌든 국보 1호에 사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입구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곳에서 사자 때문에 한참 촬영하고 오프를 통해서 인터뷰 따고 또 한기동 사원 가서 저는 불자기 때문에 인사도 드리고 이때 애먹었어요. 시간은 없는 가운데. 이제 우리식으로 봅니다. 우리식 말씀드린 것처럼 정중에 삼지창이 있고 이렇게 단창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창입니다. 창. 찔러 죽이는 창이에요. 이게 화살창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창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삼지창은 삼지창이라고 우리식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포세이돈 삼지창이라고 해도 되고 금강절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붉은색으로 칠하고 높이도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8수를 넘어선 구수예요. 이 구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악랄한 잡기도 일리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 구수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강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식 시스템의 특별남이라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결론 살펴볼게요. 우리는 몸체 중심의 풍수문화가 있고요. 네, 몸체 중심의 풍수문화의 핵심은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를 중심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 체계는 우리 민족만의 풍수문화가 있었고 그 체계 또한 우리 민족만의 체계로 갖춰져 있어요. 이 부분은 장례로부터 풍수, 묘지를 조성하고 제의가 성립되고 묘지를 관리하는 이 모든 부분이 그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비록 홍살문이라는 특별한 우리식 체계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까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식 비록 백성묘지를 만들더라도 그런 체계가 있었다. 그런 체계를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식이다. 라는 점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일반 묘지 만들 때 꽃을 무자비하게 적용시키잖아요. 이때 홍화를 적용시킬 때는 홍화가 홍살문이니까요. 홍화가 홍살문이에요. 어떤 위치에 심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제가 우리 전국 산천에 설치되어 있는 묘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백화 같으면 모르는데 홍화를 잘못 적용하고 있어서 그 고인 중심의 장묘 문화인데 고인 혼백이 감흥조차 할 수 없어요. 홍화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형묘지는 홍살문이 되고요. 일반 묘지는 홍화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적용해야지 됩니다. 홍살문인을 세우지 못할 때는 우리는 백일홍을 통해서 홍백일홍을 통해서 홍살문 멱팔토록 백일홍을 입구에 심어드렸던 그런 묘지들도 많아요. 홍살문이를 설치 못하는 그런 묘지.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참고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식 몸체 중심 풍수문화 터 중심 상설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